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절 정류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류가 직류로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탐색을 해보죠. 자, 일단 제가 다이오드를 하나 이용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류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다이오드를 하나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어떤 파형이 만들어지냐, 제가 입력에서 즉 전원은 교류이기 때문에 자, 이런 파형이 같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출력에서는 어떤 파형이 만들어질까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자,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는 불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플러스일 때 한쪽 파형이 반파일 때는 이렇게 전원이 통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파형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통하지 않죠. 그렇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오게 되면 다시 이쪽 플러스 반파일 때는 다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입력파에서 이렇게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류, 이렇게 극성이 바뀌지 않는, 밑에 있는 거는 없어져서 반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파형이 두 개, 올록볼록인데 파형이 볼록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반파 정류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여기다가 100V를 집어넣었으면 몇 볼트가 출력이 될까요? 100V를 집어넣었는데 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프로? 50%밖에 안 남는 거죠. 입력의 몇 프로? 50%. 근데 여기서 또 이 다이오드가 수수료를 떼어먹어요. 5%를 떼어먹어요. 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압가가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5% 떼어먹게 되면은 얼마? 입력된 거에 4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여기서 출력은 입력 곱하기 얼마? 0.45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입력 곱하기 0.45. 자,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좋습니까? 0.45가? 너무 안 좋아. 왜냐면 내가 100V를 줬는데 45밖에 안 남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어디다가 말이야,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는데 45만 원밖에 제대로 안 돼요.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죠. 너무 수수료가 중간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하는 아주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똑같이 교류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4개.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뭡니까? 다이오드죠. 그렇죠? 다이오드 4개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놓게 된 다음에 선을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제가 한번 이것도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플러스 갑니다. 쭉 잘 보세요. 저 잘 따라오세요.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플러스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자, 이쪽으로 갈 수 있죠. 따다다다단 딴.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다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쪽은요.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못 가죠. 이게 플러스일 때 통하는 거니까. 자, 이쪽 마이너스일 때 통하고, 다음에 위로는 못 가죠. 플러스일 때 통하니까.
자, 쭈쭈쭈쭈 가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음 파형.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일 때, 자, 마이너스일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못 가죠. 왼쪽으로 할 수 있죠. 네. 여기 오른쪽으로도 못 가죠. 왜 아래로 갈 수 있죠. 또 마이너스네, 여기. 그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게 되면요. 왼쪽으로 못 가죠. 그쵸? 이쪽에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위로 간 다음에 다시 위로 못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되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죠. 자, 이렇게. 다시 반파할 때 다시 마찬가지로. 아니, 이럴 수가. 즉, 제가 입력한 것은 올록볼록인데 다 뭐예요? 볼록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반파랑 확연히 다르게 되죠. 뭐예요? 이 반이 얘는 버리는 건데 이쪽은요, 반을 어떻게 돼요? 리버스, 역전시켜서 다시 되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다 살아났다. 이거는 우리가 하프 브릿지라고 합니다. 하프, 반만. 이거는 풀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전파 정류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브릿지 정류회로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 전파 정류회로는 입력한 것에 몇 퍼센트가 출력이 됩니까? 다 살아남죠. 100%죠. 근데 아까 일을 할 때 이렇게 두 놈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두 놈이 동시에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의 수수료 몇 프로? 5%씩 뗀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하는 놈이 두 개 있으니까 몇 프로? 10%의 수수료를 떼서 자, 이것은 출력이 입력 곱하기 얼마? 딱 이것의 2배, 0.9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전파 정류회로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정류회로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에 거의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좀 이 전기적인 파형이 조금 안 좋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직류는 완전히 반듯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콘덴서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평활작용이라고 해서 전기적인 좀 전압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평평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하여 자, 274페이지에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게 자, 이 칠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275페이지에는 삼상인데 다이오드 3개를 이용한 반파와 삼상인데 다이오드 6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삼상 반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종의 파형이 이렇게 됩니다. 출력된 파형이. 자, 볼록. 근데 이게 삼상 전파가 되면요. 전파에서는 이 반대편 버리는 거를 다시 역시켜서 이 사이를 촘촘하게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자, 주파수가 2배 더 큰 바로 이런 파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직류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삼상, 전파가 가장 이상적인 직류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뛰냐? 우리가 이제 피도 이제 맥박이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맥동률이라고 합니다. 맥동률. 뛰는 비율.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게 뭐냐? 가장 작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삼상 전파를 딱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사실 전원 중에 삼상 전파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단상일 때가 있어요. 단상일 때 뭐가 있냐? 단상 반파가 있고요. 단상 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있고 다음에 삼상 전파가 있죠. 자, 이 단상 반파는 입력된 것이 얼마? 자,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전파는요. 곱하기 얼마? 0.9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2배니까. 삼상 반파는 곱하기 1.17이 출력이 되고요. 삼상 전파는 곱하기 1.3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중에서 삼상 전파는 특히 뭐다? 맥동률이 가장 어떻다? 가장 작다. 그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게 275페이지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자, 276페이지는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위상제어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전공한 사람은 이거를 쉬운데 여러분 그냥 이거를 외우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식만 한번 보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파각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파형이 이렇게 전파 정류가 된다. 근데 SCR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특정한 각도에서 이 파형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PWM 제어라고 해서 나중에 펄스 폭 변조 뭐 이렇게 펄스 폭을 만들 때 펄스의 폭을 변조해가지고 모터 속도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평균 연합 제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러분은 좀 보지 않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2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전력 변환 에러. 그래서 자, 전력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외부 현장에서 이용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 변환이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자, 직류를 뭐로 바꾸냐. 교류로 바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류를 죄송합니다. 딴 얘기했죠 지금.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여기 일단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로 바꾸는 회로도 있습니다. 이 교류를 바로 다른 크기의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는 회로도 있습니다. 자, 각각 이름을 무엇이라고 쓰느냐.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정류라고 했죠. 정류. 또 다른 이름으로 영어로는요. 이걸 우리가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요. 초퍼라고 합니다. 초퍼.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요. 이렇게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사이클로 컨버터. 혹은 자,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를 순변환이라고 하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를 역변환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인버터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재미삼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 알았죠?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됐죠. 그러면 직류를 교류는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H브릿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플러스 걸고 이쪽을 마이너스 걸고.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차량용 인버터 아세요? 자동차의 전원이 DC 12V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2V를 220으로 바꾸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그 원리. 그게 이제 이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이제 스위치를 4개를 이렇게 사다리형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교류 부하를 집어넣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스위치에 스위치를 1, 이걸 스위치 2, 이거를 스위치 3, 이걸 스위치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스위치 1과 그 다음에 스위치 4를 켜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짜자자자잔, 짠, 스위치 1과 스위치 4가 켜졌으니까 이렇게 전원이 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부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측이 플러스고 우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스위치 2와 그 다음에 스위치 3를 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어떻게 합니까? 따따따따딴 이렇게 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에는 자,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스위치 1, 4, 온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 입력되는 거는 직류이지만 결국 출력되는 거는 뭐가 된다? 교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버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요. 예. 혹은 또 S1과 S4를 온하는 시간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뭡니까? 펄스폭 변조라고 해가지고 자, 온하는 시간을 길게 할 거냐 아니면은 짧게 할 거냐에 따라서 평균 연합을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10V인데 이 두 개를 1초 켰다가 1초 껐다 1초 켰다 1초 껐다 해봐요. 그러면 출력이 몇 볼트? 5V가 유기되는 거죠. 7초 켰다가 3초 껐다 7초 켰다가 3초 껐다 이렇게 하게 되면 7V 유기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0.007초에 0.003초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스위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버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이런 원리로 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펄스의 폭을 모듈레이션 바꾼다고 해서 PWM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접기 막 엄청 컸다고요. 막 들고, 막 건물 3층에서 용접한다고 하면 그거 막 들고 쇳덩어리. 근데 요새는 어때요? 조그만하게 무슨 빔 프로젝트 마냥, 그쵸? 조그만한 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요. 그쵸? 그게 이제 인버터의 발달로, 이런 전력 소자들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있네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파 종류 회로에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자, 한쪽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답은 1번입니다. 2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땡땡, 역방향 저항은 땡땡. 순방향일 때 저항은 어떻습니까? 매우 작죠, 그렇죠? 역방향일 때는요, 매우 크죠. 그것 때문에 무슨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2번이죠. 작고 크고 정류작용이다. 3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E라고 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류 평균치는요, I는 뭡니까? R분의 2 V인데, 자, 앞에 반파 정류는 뭐가요? 0.45가 들어가죠. 자, 0.45 들어가는 거. 4번. 파이분의 루트 2가 0.45입니다. 4번. 교류전압의 실효값이 200V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4번은. 단상 반파요? 단상 반파? 0.45? 그렇죠. 입력되는 게 얼마예요? 200이죠. 200 곱하기 0.45는 얼마입니까? 90V가 되죠. 답 90V. 2번이죠. 5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파는요, 1.35가 출력이 되죠. 답은 4번. 6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 200V, 부하 저항이 15mm면 부하 전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200V 들어갑니다. 200V 곱하기 지금 단상 반파니까 전원 전압이 그럼 0.45. 자, 출력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90V죠. 90V인데 여기에다가 저항을 몇 옴짜리 놨대요? 10옴짜리 놨대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니까 몇 암페어? 9A죠. 7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교류 입력이 100V. 단상 전파니까 0.9가 출력이 되죠. 그럼 90V가 되겠네요. 3번. 뭐 계산할 것도 없죠. 8번.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얼마큼 되는가? 반파는요, 60Hz를 집어넣게 되면은 반파에서는 몇 개가 나옵니까? 60개가 나오죠. 전파는요, 반대 있는 것까지 돌리니까 120개가 나오고. 반파 60개인데 삼상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60 곱하기 3 하면은 180개. 180Hz. 2번. 9번. 다음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는 무엇이냐?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삼상 전파. 4번이죠. 10번.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회로도이다. 바르게 된 회로는 무엇입니까? 자, 실리콘 제어 소자를 동작시키려면은, 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 반대편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반대편이 마이너스랑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되죠. 2번. 네. 11번. 인버터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인버터는 직류를 뭘로 바꾼다? 교류로 바꾼다. 2번이죠. 12번. 다음 중에서 초퍼나 인버터용 소자가 아닌 것은, 초퍼나 인버터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류 제어 소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1번의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는 교류 제어 소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13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와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파수 제어. 직류를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교류로 바꿔요. 주파수를 제어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인버터라고 하는 거죠. 2번이죠. 인버터 제어. 14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초퍼라고 이야기하죠. 3번이죠. 15번. 인버터의 스위칭 주기가 1ms이면 주파수는 얼마큼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주기분의 1이에요. 그렇죠? 1ms 0.001분의 1이라고 하니까 주파수 얼마입니까? 1000Hz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곱하기만 하면 곱하기 0.45 할 거냐, 0.9 할 거냐, 뭐 곱하기 1.35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에 16번. 교류 전동기를 직류 전동기처럼 속도 제어하려면 가변 주파수의 전원이 필요하다. 주파수 F1에서 직류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주파수 F2로 변환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죠. 17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무엇입니까? 인버터 장치의 약호. 밸리어블 볼테이지, 밸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VVVF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고도의 모터 컨트롤을 요하는 장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18번. 스위칭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 온 시간이 5초일 때. 한번 보시죠.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온 시간이 5초래요. 5 마이크로세크. 근데 그냥 5라고 하죠. 스위칭 주기는 10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온이 5고 오프가 얼마예요? 오프가 5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강압형 초퍼에, 강압 전압을 내리는 초퍼의 출력 전압이 E2. 자, 입력이 E1이고 출력이 E2래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의 반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10V라고 하면은 10V 5초 동안 켜고 5초 동안 껐다라고 하면은 반이 출력되죠. 그러니까 0.5에다가 입력을 곱한 것이 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가 됩니까? 답은 4번이죠. 이해되세요? 입력에다가 0.5 곱한 것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사인파 교류 전압이 12V를 가했을 때 저항 R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형적인 뭡니까 이거?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형적인 전파 정류 회로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이오드 4개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파 정류 회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H 브릿지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면 이 12V, 12 곱하기 0.9 얼마예요, 이거? 10.8. 답 3번. 20번. 그림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가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거 H 브릿지. H 브릿지가 지금 제가 그림은 이렇게 스위치로 그리지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1번, 1, 3, 2, 4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신 이제 저는 그림은 기계적 스위치지만 사실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1, 4번이 한 쌍이 되고 2, 3번이 한 쌍이 돼야 돼요. 1, 4가 한 쌍이고 1, 2, 3이 한 쌍인 거. 보기 중에 4번이죠, 4번. 그쵸? 4번입니다. A는 1, 4, B는 2와 3이 켜졌을 때 이야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기 기기를 우리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죠? 전기 기기가 전기 1번보다는 수학적인 거는 조금 적은데 전기 기기도 역시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과정들,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더 땅을 굳게 만들고 그 굳은 땅에 싹을 틔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기기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저는 기기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